오늘 주유소 영수증 봤어? 기름값 또 올랐거든. 뉴스 틀면 전쟁 얘기가 나오는데 그 전쟁이 진짜 내 기름값이랑 연결되는 건지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번진 건지 오늘 그 이야기 해볼게. 2026년 2월 28일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을 동시에 공격했어. 작전명은 에픽 퓨리, 오퍼레이션 에픽 퓨리. 한국말로 하면 장대한 분노 혹은 장엄한 분노야. 이란은 즉각 보복에 나섰어. 카타르, UAE, 바레인, 쿠웨이트에 있는 미군 기지를 향해 드론과 미사일을 쏘기 시작했고 동시에 호르무즈 해협을 사실상 막아버렸어. 이 해협, 폭이 가장 좁은 곳이 34km야. 근데 하루에 이 좁은 길로 석유가 2천만 배럴이나 지나가거든. 세계 석유 공급량의 20%야. 역사상 단 한 번도 실제로 막힌 적 없던 그 길이 이번에 사실상 처음으로 전면 봉쇄에 가까운 상황이 된 거야. WTI랑 브렌트유 한때 $110 선까지 뚫렸어. 2022년 7월 이후 처음이야. 카타르 에너지 장관 사드 알카비는 봉쇄가 길어지면 2주에서 3주 안에 배럴당 $150까지 치솟을 수 있다고 경고했어. 이 전쟁 갑자기 튀어나온 게 아니야. 1979년부터 쌓인 거거든. 그해 이란 혁명이 일어났어. 그 전까지 이란은 친미 왕정 국가였는데 혁명으로 이슬람 신정체제로 바뀌면서 이스라엘과 미국을 적으로 규정하고 헤즈볼라와 하마스를 지원하기 시작했어. 그리고 그 이후 40년 넘게 그림자 전쟁이 이어진 거야. 그러다 2025년 6월에 결정적인 전환점이 왔어. 이스라엘이 먼저 이란 핵시설을 공습했어. 이른바 12일 전쟁. 처음엔 이스라엘 단독작전처럼 보였는데 9일 후에 미국이 직접 B-2 폭격기를 띄워서 핵시설 3곳을 추가로 타격했어. 그 뒤 협상을 시도했어. 오만에서, 제네바에서. 하지만 2026년 2월 제네바 3차 회담이 끝내 결렬됐고 바로 그달 28일 전면전이 터진 거야. 근데 이쯤 되면 한 가지 궁금한 게 생기잖아. 국제 제재까지 받는 이란이 어떻게 버티는 걸까? 이란 석유의 80% 안팎이 중국으로 가거든. 원유 분석업체 K플러 데이터에 따르면 하루 138만 배럴 규모야. 제재를 피해서 선박 명의를 바꾸고 유령 선박단을 통해서 조용히 팔아왔어. 미국의 제재가 강해질수록 할인폭이 커지고 중국은 이를 활용해 물량을 늘려왔다는 분석이 있어. 그런데 이 구도를 뒤집어 보면 미국의 이번 공격이 단순히 이란만 겨냥한 게 아닐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와. 뉴스위크는 이 전쟁이 단순한 중동 분쟁을 넘어 중국의 할인 에너지 공급망에도 압박을 주는 전략일 수 있다고 해석했어. 중국은 이란뿐 아니라 베네수엘라산 원유의 최대 구매국이기도 한데 미국이 올해 초 마두로 정권을 다시 강하게 압박하면서 중국으로 가던 베네수엘라산 원유 물량도 크게 위축됐거든. 이란, 베네수엘라. 중국이 싸게 에너지를 확보하던 두 축이 동시에 흔들리고 있는 거야. 2024년 기준 중국은 소비 원유의 75%를 수입에 의존하고 이 중 44%가 중동산이야.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물량만 해도 중국 전체 원유 수입의 3분의 1이 넘어. 세계 최대 원유 수입국인 중국 입장에서 이 전쟁은 남의 나라 이야기가 아닌 거야. 봉쇄 이후에도 중국은 따로 움직이고 있어. 블룸버그와 인도 매체 보도에 따르면 아이언 메이든이라는 유조선이 중국 소유라고 선박 신호를 바꾼 뒤 호르무즈를 통과했어. 이란의 봉쇄가 미국, 이스라엘, 유럽 선박을 겨냥하고 중국은 예외로 취급된다는 분석이 나왔고 실제로 중국은 이란과 따로 조율하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는 해석이 이어지고 있어.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더 주목할 게 있어. 워싱턴 포스트가 보도했는데 미국 당국자 3명을 인용해서 러시아가 이란의 미군 군함과 항공기의 위치 정보를 넘겨줬다는 거야. 상당히 포괄적인 정보 지원이라는 표현까지 나왔어. 이란이 이번에 미군 시설을 이렇게 정밀하게 타격할 수 있었던 이유가 거기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어. 그런데 아이러니한 건 러시아가 이 전쟁에서 가장 큰 수혜를 보고 있다는 거야. WSJ를 포함한 여러 매체가 이걸 짚었어. 호르무즈가 막히면서 중동산 원유 공급이 급감하자 에너지 수입국들이 러시아산 원유를 확보하려는 경쟁이 벌어지고 있거든. 전쟁 이전에는 큰 폭의 할인에 팔리던 러시아산 원유가 지금은 할인폭이 크게 줄고 일부 거래에선 거의 정상가 수준까지 올라왔다는 분석이 나와. 유가 안정을 위해 러시아산 원유 제재를 엄격하게 집행하기보다 일부 예외 조치를 두는 모순적인 상황까지 벌어지고 있다는 지적도 있어. 재주는 이란이 부리고 이득은 러시아가 챙기는 구도야. 중국, 러시아, 이란. 이 구도 점점 더 심상치 않아지고 있어. 그런데 이번 전쟁에서 가장 난감한 나라들이 따로 있어. 바로 UAE와 사우디야. 이 두 나라는 지금 수백조 원을 쏟아부으면서 석유 없이도 먹고 사는 미래를 만들고 있거든. 아부다비, 두바이, 네옴시티, 세 개가 찾아오는 나라로 바꾸는 중인데 이번에 이란이 UAE 땅 안에 있는 미군 기지를 향해 미사일을 날려버린 거야.
그리고 여기서 알아야 할 게 하나 더 있어. 이란과 사우디는 같은 이슬람이지만 종파가 달라. 이란은 시아파, 사우디는 수니파거든. 이슬람 안에서 무려 1400년 전에 갈라진 종파야. 무함마드 사후에 후계자를 누구로 볼 거냐는 문제에서 시작된 분열이 지금은 중동 전체의 패권 다툼이 되어버린 거야. 그러니까 사우디 입장에서 이란은 군사적 위협이기도 하고 수백 년 묵은 종파의 라이벌이기도 해. 미국 편에 확실히 서자니 이란과의 관계가 더 꼬이고, 그렇다고 손 놓고 있자니 미국이 달갑지 않아 해. 이번 전쟁에서 어쩌면 가장 억울한 나라들이 이쪽일지도 몰라. 한국은 원유 수입의 약 70%를 중동에서 가져와. 호르무즈가 막히면 한국은 직격탄이야. 전쟁 직후 코스피와 환율이 크게 출렁인 건 이미 봤잖아. 원유만이 아니야. 카타르가 이란 드론 공격을 막고 세계 최대 LNG 시설 가동을 전면 중단했어. 카타르는 전 세계 LNG 공급의 20%를 차지하는데 한국은 카타르산 LNG 수입국 5위야. 기름값에 가스값까지 한국 에너지 비용이 동시에 흔들리는 구조야. 그런데 머니투데이가 블룸버그를 인용해서 흥미로운 분석을 전했어. 이란이 호르무즈를 막는 건 단순 군사보복이 아닐 수 있다는 거야. 미국은 셰일 혁명 이후 중동 석유 안 써도 되는 나라잖아. 근데 전 세계 기름을 막아버리면 어떻게 돼? 유가 폭등, 물가 상승, 그리고 트럼프에 대한 미국 내 반전 여론. 트럼프의 정치적 고통을 극대화하려는 계상일 수 있다는 분석도 있어. 실제로 2025년 6월 여론조사에서 트럼프 지지자의 53%가 이란 개입에 반대했어. 친트럼프 농객들도 이 전쟁에서 등을 돌렸고, 걸프전 때는 미국 안에서도 지지 여론이 높았는데 이번엔 완전히 달라. 미국 안에서도 분열이 상당해. 이라크, 이란, 북한. 부시 대통령이 악의 축이라 불렀던 세 나라야. 이라크는 2003년에, 이란은 2026년에 타격을 받았어. 이제 그 중에서 북한만 남은 거야. 미 국방차관 엘브리지 콜비는 3월 4일 미국 외교협회 CFR 세미나에서 트럼프 행정부는 북핵 문제를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고 밝혔어. 이란에 적용한 접근 방식은 다른 핵 위협에도 유사하게 적용될 수 있다는 말도 나왔어. 헤그세스 국방장관도 같은 날 이란의 핵 야망을 다루는 그 과정에서 북한에도 충분한 신호를 보내게 될 것이라고 했어. 그리고 이번 전쟁에서 또 확인된 게 있어. 드론이 현대전의 핵심 무기라는 거야. 수천 대의 자폭 드론이 미군 기지를 정밀하게 타격하고 러시아 위성 정보와 결합해서 방공망까지 뚫었어. 그런데 최근 드론 작전 사령부 폐지 권고 논의가 나오고 있어. 현대전 트렌드와 다소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야. 반면 긍정적인 움직임도 있어. 전쟁 상황 속에서도 K 방산 수출이 지속되고 있고 관련 기업들 실적 개선세를 보이고 있어. K9 자주포는 이미 세계 11개국이 도입했고 2025년 한국 방산 수출액은 152억 달러로 전년보다 60% 이상 늘었어. 폴란드, 루마니아, 에스토니아까지 찾아오고 있어. 전쟁은 끔찍하지만 동시에 우리가 얼마나 준비된 나라인지를 보여주는 리트머스 시험지가 되기도 해. K 방산을 여기서 멈추지 말고 더 키워야 해. 우리가 원하는 건 전쟁이 아니야. 하지만 강한 나라만이 전쟁을 막을 수 있어. 평화를 원한다면 전쟁을 준비해야 한다는 말이 있잖아. 그리고 세계는 이제 혼자 버틸 수 없어. 나토가 뭉쳐서 유럽을 지키듯 우리도 올바른 나라들과 손해보지 않는 동맹으로 함께 나아가야 해. 유럽은 나토 재무장에 나서고 있고 일본은 반격 능력 보유를 공식화했어. 세계가 다시 힘의 논리로 돌아가는 이 시점에서 우리의 자리를 분명히 해야 할 때야. 에너지도 마찬가지야. 2017년만 해도 미국산 원유 비중은 1%대였는데 지금은 16%까지 올라서 수입 2위야. 잘 가고 있는 거야. 근데 아직 중동 의존도가 70%야. 더 다변화해야 해. 이번 전쟁이 그 이유를 다시 한번 확실히 보여준 거야. 실제로 정부가 바로 움직였어. UAE에서 600만 배럴 이상의 원유를 긴급 도입하기로 확정했어. 호르무즈 해협을 우회해서 UAE 대치항만에 유조선 2척을 접안하는 방식이야. K 방산이 단순 수출이 아니라 에너지 안보와 직접 연결된 전략 자산이 된 거야. 이게 바로 우리가 이 전쟁을 남의 일로 볼 수 없는 이유야. 전쟁은 저기서 났는데 그 청구서는 여기로 날아와. 그리고 잊지 마. 우리는 아직 전쟁이 끝나지 않은 나라야. 1953년 정전협정 이후 지금도 공식적으로는 휴전 중이야. 전쟁이 끝난 게 아니거든. 그래서 이건 진짜 남의 일이 아니야. 오늘 콘텐츠가 유익했다면 다른 콘텐츠로 찾아올게. 구독, 좋아요는 큰 힘이 돼.